같은 경우는 컷 편집이 세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르의 특성상 컷 편집을 세밀하게 할 수 없는 뭐 그런 장르가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진짜 고유의 목소리 아니면 말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뭐 그런 장르가 게임인데 제가 사실 원래는 글쎄요 원래 게임 블로그를 할 목표가 아니었고 사실은 다른 블로그를 하다가 뭐 게임을 하게 된 거기는 한데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죠. 다른 유튜브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제 게임 유튜브를 하게 된 거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게임 유튜버라는 장르의 특성상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네, 목소리 트레이닝뿐만이 아니라 좀 말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유튜버이긴 하지만 지금은 근데 좀 그렇다고 막 리액션을 이렇게 막 오버해서 하고 그러면서 좀 막 그런 걸로 또 먹고 사는 유튜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조리게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유튜버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훈련 방식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좀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유튜브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목소리 트레이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좀 방구석 전문가가 너무 많다 뭐 좀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방구석 전문가들을 진짜 좀 성우나 아니면 뭐 가수 같은 전문가가 보면 이런 방구석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목소리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관점은 제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목소리 트레이닝이 코딩이랑 비슷한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론도 이론이지만 이제 실전 경험이 제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뭐 뭐든지 사실은 좀 실전에서 부딪혀 보는 게 좀 기본적인 기초 베이스만 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일단은 또 실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뭐 사실 코딩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결국은 실전에서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실전에서 부딪혀 보면서 좀 메타인지를 쌓고 그리고 뭐 실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목소리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목표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목소리 트레이닝의 모델과는 좀 달라서 이 사람이 목소리 트레이닝의 롤 모델이라고? 라고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목소리가 좀, 글쎄요, 좀 유튜브 하면서 제 목소리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하지만, 좀 여자치고는 많이 좀 저음에 가깝죠. 네. 그래서, 제 목소리 트레이닝의 모델을 오히려 남자한테 찾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황당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데 좀 제 목소리 톤이랑 좀 유사하면서 좀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롤 모델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은 좀 펜지를 그만뒀지만 옛날에 좀 옛날까지는 아니죠. 네, 좀 꽤 최근까지 펜지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저랑 목소리 톤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데 저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분을 롤모델로 하면 좀 롤모델로 하고 좀 이제 실전 경험을 쌓아 나가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분의 이름을 지금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예인 이름이 이제 좀 언급을 하면 이것들이 또
검색에 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연예인 이름을 이제 좀, 네, 블로그에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 형태로 올렸다가 좀 굉장히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연예인 이름을 타고 이제 들어온 정신 못 차리는 조현병 환자, 정신머리 없는 조현병으로 보이는 환자에게 범죄 협박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를 접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조현병 환자가 저한테 블로그를 보고 이제 제 SNS를 찾아가지고 블로그 글을 전부 다 내리지 않으면 제 눈을 찌르겠다라고 진짜 협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분이 조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봐도 제가 언급하는 그 연예인 있어요. 근데 연예인이 본인을 죽였고 본인은 환생한 몸이다 라고 정말로 믿고 있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정말로 믿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조현병, 진짜 정신 못 차린 조현병 환자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 사람을 고소를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조현병이라서 심신미약이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법무사 블로 유튜버 뭐 그런 사람이랑도 좀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이제 진짜 조현병 환자가 범죄 협박을 한 경우에는 좀 고소를 하더라도 좀 보상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지가 좀 안 좋긴 하죠. 네,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주위에서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별로 이제 비선호하는 컨텐츠이다 보니까, 그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목소리 트레이닝을 하는 뭐 연예인이 따로 있는데 그 연예인의 이름을 지금 언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좀 협박당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블로그를 진짜로 접었어요. 심신미약이라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신상이 그 범죄자한테, 이제 협박도 범죄니까요. 범죄자한테 이제 드러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더 큰 보복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진짜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블로그를 진짜로 접었고, 저는 그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유튜버는 아니지만 뭐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유튜브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조현병 환자라서 고소를 해봤자 좀 그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보상을 받거나 이건 안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 신상이 아예 드러나 버리는 뭐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고소를 해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를 포기를 하고, 제가 진짜로 그 이제 조현병, 정신 못 차린 조현병 환자의 바람대로 정말 블로그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면 얼굴을 대놓고, 특히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유튜브라면 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면 심각했지 그게 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목소리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전개가 됐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주제로 좀 위험한 주제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위험한 주제 중에 하나가 좀 조현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사실 조현병 환자이긴 하지만 조현병을 주제로 이제 블로그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빅미를 제공을 한 게 그 연예인, 지금 제가 좋아하던 연예인의 이제 신명을 블로그에 거론을 하면서 검색 엔진에 걸린 게 그 빅미를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탈덕한 건 아닙니다. 탈덕한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탈덕한 이유는 그 연예인이 싫어서, 아니면 뭐 그 연예인이 사건 사고를 저질러서 이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 사건 사고 없고 매력적인 연예인이기는 해요. 노래도 잘 부르시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현병 환자가 연예인을 좋아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좀 문제의 소지가 크다. 제가 뭐 지금은 네, 약을 꾸준히 먹고 있고, 네, 뭐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긴 하지만 좀 어떤 계기로든 약의 효과가 떨어지든지 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언제든지 조현병이 재발하면 그 연예인에게, 좀 그 연예인을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예인에게 피해가 되는 뭐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그 연예인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성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탈덕을 한 거고, 그 연예인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탈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탈덕을 선택을 한 거죠. 그 연예인이 싫어서 탈덕을 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네, 탈덕을 하긴 했지만 목소리에 있어서만큼은, 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만큼은 저랑 목소리 톤이 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 훨씬 더 듣기 좋은 목소리라서 좀 목소리 쪽으로는 아직도 제 롤모델이고, 네, 가끔씩 이제 말하는 영상들을 좀 찾아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는 뭐 롤모델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실전 경험이 이제 이런 분야에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전적으로 일단 실전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바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는 편집이 세밀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말빨이나 아니면 목소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다른 분야의 유튜버보다 더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장비도 많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렇게 초기 자본도 많이 들고, 그리고 까다로운 그런 분야의 유튜버가 굳이 뭐 다른 장르를 고르지 왜 게임을 굳이 골랐어요? 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일단 저는 사실 돈 버는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트 플레이를 하는 거고, 목적 자체가 돈벌이인데, 게임이 조금 좀 진입장벽이 높은 데 비해서 좀 잘 되면 좀 돈이 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게임이란 장르를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저의 단점인, 다른 부분보다 더 단점인 노잼인 부분을 게임이라는 장르를 선택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장르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정 경험이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에는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도 롤모델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노력을 해왔던 방구석 전문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뭣도 모르면서 자기가 시도도 안 해봤으면서 안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그러니까 진짜 메타인지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런 방구석 전문가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방구석 전문가가 실제로 시도도 안 해봤으면서 이제 아는 척만 엄청 하는 이런 방구석 전문가가 네,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목소리 트레이닝에 관련해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도 많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좀 코딩 블로그를 하면서 느낀 건데, 사실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도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보, 그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 세상,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를 누구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요새 이제 IT 기술이 워낙 발전을 했잖아,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그리고 사실 정보는 넘쳐 나는데, 진짜 실전을 해보고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정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는 진짜 소수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좀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도 코딩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코딩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본인이 이제 전문가인 척 행세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코딩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이 요새 그래도 좀 핫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그렇게 뭐 대중적인 분야는 아니잖아요. 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이. 그런데도 이런데 좀 더 대중적인 분야인 목소리 트레이닝, 뭐 가수, 성우 이런 데는 얼마나 더 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실전 경험을 많이 해보고 뭐 그런 사람들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지금의 현실은. 그래서 뭐 오늘 게임은 이 정도로 끝내는 게 낫겠네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 끄고요. 목소리 트레이닝 하려다가 약간 다른 얘기로 새긴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주제가 좀 셀 위험성, 좀 다른 쪽으로 셀 위험성도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진짜 뭐 협박당해서 블로그를 접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는 오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이제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목소리 트레이닝의 롤 모델이 그 연예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이르게 됐네요. 뭐 목소리 트레이닝이 주제가 아니라 오늘은 그래서 뭐 게임 유튜브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메인 주제였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하면서 컷 편집을 세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게임이란 장르 자체가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뭐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목소리 트레이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목소리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거고, 그래서 게임이라는 분야가 다른 유튜브랑 비교했을 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다 라는 이야기가 주요 주제였죠. 근데 이제 컷 편집을 많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야의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코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는 지금 곰믹스 2024 이거 써서 편집을 하고 있어요.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고요. 곰믹스 2024를 이걸 또 열면 제 작업 목록이 나올 건데 그러면 또 좀 개인정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열진 않을게요. 그래서 곰믹스 2024 정도로도 이제 게임 유튜브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편집을 들어가진 않았는데 코딩 유튜브도 사실 곰믹스 2024로 충분히 해냈으니까 뭐 게임 유튜브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명해지면 안 되는 유튜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